한 사회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건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앙트레프레너가 출현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한다. 그리고 앙트레프레너가 사라지면 그 사회도 쇠퇴한다. 경제 패권도 마찬가지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혁신이었다. 처음 야생 식물에 씨를 뿌리고 야생 동물을 사육했던 인류의 조상은 에디슨을 능가하는 앙트레프레너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농업사회는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다. 왜 농업사회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을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재배하면 3가마니를 수확하는 논이 있다고 가정하자. 농부는 일꾼을 한 사람 더 투입하면 2배인 6가마니를 수확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농부 2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량은 6가마니가 안 된다. 4가마니 정도다. 농부 한 사람을 추가로 더 투입해 셋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은 4가마니를 조금 넘을 뿐이다. 이유가 뭘까? In agriculture and in mining and in fisheries, there is always one factor of production which has been limited by God, which is the quality of the land. You know, even if you have the best land and you're very successful in growing wheat or carrots or whatever it is, at one point you will have to move into inferior land.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해도 추가 생산량은 3에서 1, 0.5로 점점 줄어든다. 한정된 땅에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한다 해도 수확량은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농업사회에서도 혁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쟁기의 도입, 사료작물의 사용, 제초제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긴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농업사회에서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3년 세계사의 지형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함락된 것이다. 오스만 제국의 최신 대포가 견고한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렸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적 기술적으로 아시아가 유럽에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은 대항해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를 추월하게 되죠. 역사는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오는 향신료와 직물 등 아시아의 진귀한 상품을 유럽에 판매하면서 많은 이윤을 챙겼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방 무역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유럽은 이미 동양의 수입품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방 무역의 통로가 막히자 유럽은 수입품의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을 하게 됐고 아예 아시아하고 접촉을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스스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 확보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유럽의 변방 이베리아 반도였다. 포르투갈은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희망봉까지 가는 바닷길을 열었고 마침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확보했다. 그런데 반대로 대서양을 통해 아시아로 가는 백길을 찾으려는 이가 있었다.
스페인이 지원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 Desde el siglo XV, los científicos ya sabían que la Tierra era redonda. Lo que pasa es que no hubo nadie que se atreviera a hacer ese viaje inesperado, es decir, aventurarse en el Océano Atlántico. No lo había hecho nadie. Los portugueses hacían viajes siempre alrededor de la costa. Es decir, van bordeando África alrededor de la costa. Los ingleses, por ejemplo, van hacia el norte, hacia Islandia, pero ninguno se atrevió a esa locura de meterse en un mar desconocido. Columbus was looking for a new world, and well, actually, he was looking for a shorter route to Asia, and he thought he could, since the world was round, he could, by sailing west, he could get to the east, get to China, let's say. 콜럼버스는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했다. 스페인 세비야 성당엔 그의 손때 묻은 책들이 보관돼 있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이마고 문디엔, 스페인어로 1000건에 가까운 메모와 주석이 남아있다. Que el tamaño de la Tierra es como un punto respecto al tamaño del cielo. 지구 크기가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건 항해 거리가 짧다는 얘기다. 콜럼버스는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수많은 주석을 남겨놓았다. Entonces él anota en los márgenes del libro, en los márgenes del Migliore, lo que a él le interesa. Por ejemplo, pues dice perlas, entonces él anota al lado perlas. Le guiaba, evidentemente, también un interés económico. 1492년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지나 아시아로 가는 길에 위치한 아메리카에 도착한다.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이었다. 콜럼버스는 새로운 교역로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That opened an enormous new for European expansion. It completely changed the world in 100 years. 포르투갈에 의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가 열리고 스페인에 의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가는 무역로가 개척됐다. 대항해 시대의 개막이었다. 대항해 시대를 연 탐험가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벤처기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항로를 개척하면 큰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짜서 유럽의 여러 궁정을 돌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자를 찾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넘치는 앙트레프르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항해 시대의 최종 주역은 무역로를 개척했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아니라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장거리 무역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투자를 받았다. 유한 책임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것이다. For companies of a limited liability, only the sharehold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problems which are made by the company. He can only lose his amount of money which is invested in the company. And that we call limited liability. It is the first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hat makes it interesting for us now. In retrospect, it's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동인도 회사는 항해가 끝난 후에도 이윤을 배당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재투자했다. 그 대신 원하는 경우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But it was very modern because people could buy shares in a company and could sell these shares to others. So the stock market started, in fact, at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with the founding of the East India Company in Amsterdam. And these stock markets spread all over the world because you have Wall Street in America, you have the stock market of Frankfurt, from Paris, from London.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해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들어와서 회사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장거리 해상무역에는 큰 위험이 따르고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모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큰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든 이들을 앙트레프레너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선박일 정도로 네덜란드는 부유했다. 그렇게 네덜란드는 장거리 무역에 성공했고 경제 강국이 됐다. So then Amsterdam is only one phase in a long array in a long stretch of capitalist societies based on merchant capitalism. And then the really big change is, of course, the coming of industrial capitalism. But then we're talking about England, 18th century. So this is, maybe it's the final stage of merchant capitalism. 대항해 시대. 전 세계가 무역로로 연결되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원자재는 무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한 나라의 부를 결정하게 됐다. 원래 영국은 모직물이 발달한 나라였다. 그런데 인도에서 값싸고 질 좋은 캘리코면이 수입되면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캘리코면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서 착용하는 것조차 금지했다. 국내 모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자국의 모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산 캘리코면의 수입을 금지하는데요. 결과는 희한하게도 모직물 산업은 쇠퇴하게 되고 면직물 산업이 새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직물 산업이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어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근대적 경제성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근대적 앙트레프리너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면직물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그러자 규제를 피해서 인도에 면허가 수입됐고 소규모 생산업자들을 통해 면직물이 생산됐다. 면직물 수요가 늘어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되자 방적기와 방직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술이 필요했고 더 많은 돈이 기술 혁신에 투자된 것이다. 볼턴과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이 대표적이다. 증기기관의 사용은 인간의 에너지 사용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인력, 충력, 풍력, 수력과 같은 현존하는 에너지원에 의존했는데요. 증기기관은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묻혀 있었던 석탄이라는 화석 연료를 씀으로 해서 인간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죠. 증기기관의 개발로 면직물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증기기관은 면직물 공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상품들은
철도와 선박에 실려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렇게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And many people certainly identify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 the modern world with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that link is perfectly sound, that steam power led to better methods of producing metals, it made high-speed travel by the railways possible. And so the fact that British entrepreneurs were able to visualize the potential impact of steam power, I think certainly makes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